착하고 다정한데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착하고 다정하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만나면 편안한 사람의 유형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좀 만만하지 않은데 뭔가 쉽게 말하기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20대 초반까지는 착한 유형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착하고요. 제가 뭐 영상의 댓글 중에 사람 참 얼굴 착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 그 인상이랑 비슷하게 저는 이 착한 쪽에 더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심했을 때 20대 초반에 이럴 때는 뭐 다른 사람이 부탁 같은 거 하면 거절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되게 사로잡혀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이제 세월을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 와서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심리치료 막 받고 이러면서 지금은 뭐 거절 되게 단호박처럼 잘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저를 약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이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본다 이런 용어 자체도 좀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이런 것도 좀 사실 웃긴 그 표현들이긴 하죠. 어쨌든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을 이제 저는 잘 알아채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제가 뭐 심리학을 통해서 배웠던 거,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어떤 인생의 꿀팁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착하면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 착하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진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착하다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거절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호구 잡히고 막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착한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착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자질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그 민감한 그런 레이더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고, 파악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악한 걸 가지고 나쁜 사람들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막 파악해서 그거를 막 가지고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잘해주고 그 사람이 좋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착한 분들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착하고 다정해야 자식을 당연히 잘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착하고 다정한 사람 만나야 연애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디렉터가 되거나 팀장님이 됐을 때, 팀장이 됐을 때도 착하고 다정하게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기는 한데 뭔가 내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게 싫을 때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이. 하지만 나는 착하지 않고 냉정하고 좀 나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도 어렵고 이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착하고 다정하다라는 요런 이제 특성들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난 다이아몬드 원석 예쁘지 않고 싫어, 나는 금이 될 거야 하면은 금이 되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원석인 상태의 나를 잘 깎고 다듬어서 더 멋진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깎는 과정, 그게 바로 만만하지 않음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5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하고 다정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은 이 세상이 나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처럼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힘든 상황들을 접하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지만, 착하신 분들은 그런 현실을 또 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일단은 명확하게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실수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일부러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왓슨 스쿨에 그죠? 애덤 그랜트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조직심리학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 교수님이 인간을 세 가지 범주로, 어떤 조직에 가든 사람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하는 대로 돌려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해준다라고 해서 매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막 내가 가진 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착한 사람들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착했던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뽑아 먹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뭐 그런 그 매처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인 그 상황에서 뭔가 뽑아 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려고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인구의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거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구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직에, 물론 이제 어떤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팅 값 자체가 한 100명이 있으면 20명 정도, 10명 있으면 2명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그런 사람들에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나처럼 다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랑 좀 이어진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지내고 잘 해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둘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여러분,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잘 맞춰주는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요구하면 그거를 맞춰주는 상대방 중심으로 맺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 누구랑 관계를 맺을지, 누구랑 관계를 끊을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와 결정권만 인식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그냥 내 인간관계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때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막 주고받고 놀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한테 좀 안 좋게 했던 사람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를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나서 저는 다행히 그 얘기를
걸 보면은 저를 차단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들을 다 정리해 버리니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이 작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잠깐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빈 종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제 이름 김든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가족들도 있을 거고, 제 아내도 있을 거고, 친구들의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아니면 어디 공동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나한테 일단은 요걸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던지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좀 멀리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 기법 용어로 하면 사회 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그려보시고,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진 않고 나한테 스트레스와 어떤 힘듦만 준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차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정리, 내 인생에서 해고다, 이렇게 이제 멀리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굳이 예전에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해보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연락 오는 사람들 연락 다 받아주고, 그죠? 그리고 나한테 뭘 부탁하는 사람들 다 해주고, 이 사람도 나를 좋게 보니까 나한테 얘기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 받아줬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이 사람이 일단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회로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뭘 해주냐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내가 느꼈을 때 나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과 어떤 에너지와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서로 그걸 주고받는 게 가장 좋은 관계죠. 아니면은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고, 나한테 좋은 영향이 주지 않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그 인간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관계를 계속 맺는 관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데 에너지를 뺏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할 때는 잠시라도 거리를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거리를 띄워놓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걸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하죠. 백기사 신드롬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 이런 패턴의 인간관계가 발생을 하면 이건 진짜로 내 인생도 망치고 상대방의 인생도 망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뭔가 못 살 것 같아.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그 사람 잘 삽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냥 여유 있게 정말로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뭐가 흘러 넘쳐서, 내 감정이나 흘러 넘쳐서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나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억지로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는 그런 구원자 신드롬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관계에 맺고 끊음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 원자 작업을 해보세요. 가운데 나를 두고 주변의 사람들을 쭉쭉쭉 배치한 다음에 내가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야,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고 내가 계속 함께하고 내가 더 잘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더 잘 관계를 서로서로 윈윈한 관계를 맺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밖에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방법이 더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나머지 세 가지 방법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꼭 되셔서, 우리 사회가 진짜 그런 남을 등쳐먹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면에 단단해지고 에너지를 가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한번 저 너무 이상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기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만나요. 바이바이.